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뜸들이지 말고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태국에서 나왔던 소식이었죠. 태국에서는 4개의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소식. 그 코인들은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스텔라입니다. 이 4개의 암호화폐는 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ICO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기축 거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표가 며칠 전에 나왔었죠. 이 말인 즉슨 태국 나라 자체에서 XRP를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태국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은행이 있죠. 바로 시암 커머셜 뱅크입니다. 이 은행에서는 XRP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은행들 중에는 최초로 멀티앱 기능을 이용하게 될 그런 은행이기도 하죠. 또한 최근에는 중동 쪽의 리플사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시아와 중동 간의 국제 송금을 시작한 그런 은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여기서 더 욕심내서 은행에서 XRP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소식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리플사의 파트너로서 이제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의 비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테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유로 다이카스의 CEO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송금이 빨라지고 과정이 투명해져서 신뢰할 수가 있으며 브라질로부터 안심하고 유럽 쪽으로 돈을 받아서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럽 내에서 나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용 후기를 남겼습니다. 자, 멀큐리 FX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직접 사용자들의 후기는 그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1달러님,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신 1달러님이 올려주신 그런 소식인데, 제가 1달러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영상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해주신 1달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목은 대형 거래소들은 리플 XRP를 매집 중이다. 그리고 뒤에 물음표와 마침표가 함께 달려있죠. 자, 이것은 바로 각 이제 큰 거래소에서 리플 XRP를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제 함께 이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낸스가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수치가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비트렉스이고요. 비트렉스는 XRP 파트너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보유량은 11억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13억 개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바이낸스의 C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플사와 XRP를 높게 쳐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뱅크입니다. 빗뱅크 같은 경우는 보유량이 10억 개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시기를 시세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차곡차곡 물량이 쌓이는 모습, 최근 모습은 주춤이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XRP 파트너인 비트스탬프입니다. 이제 XRP 보유량이 11억 개 된다고 합니다. 시세는 약간 신경 쓰는 모습, 그래도 차곡차곡 물량을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빗썸입니다. 대한민국의 빗썸 보유량이 11억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보유량을 늘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생이죠. 코인베이스 프로입니다. XRP 보유량은 2,30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크라켄입니다. 크라켄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5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작년 불장 때 크라켄 역시 이제 많이 판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회를 잘 잡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후오비입니다. 후오비에서는 3억 개 있는데 보시면은 열심히 모으고 있죠. 그래도 3억 개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모아주고 있고, 이제 곧 계속해서 더 많이 쌓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달러님이 보시기에 크게 보면은 거래소나 혹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작게 혹은 부분적으로 보자면은 수익 실현을 한 부분도 보여지고 있으며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일단 지금 그래프상 매집 중이라는 게 보입니다. 형님들, 거래소가 정보 제일 빠른 거 아시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한 줄 결론은 남들 수익 실현할 때 존버하지 말고 내릴 땐 내리고 다시 올라탈 땐 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거래소들이 정보가 가장 빠르고 언제나 수익 실현은 옳다, 익절은 항상 옳다,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는데,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은 어째서 XRP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인가? 또한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함으로써 코인베이스가 무엇인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드디어 XRP를 상장한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죠.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가는 맥락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분명 이유는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리는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여기 이 은행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읽을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독일어인데, 그때 2018년 7월에 나온 그런 PDF에는 이런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시시빌라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 현재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이 그들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XRP 사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줬었는데, 사실 지금 엑스커런트는 지금도 이제 XRP가 연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엑스커런트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라면은 XRP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로 엑심뱅크 역시 엑스커런트와 XRP 둘 다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시시빌라가 이야기하기를 2019년의 목표 중에 한 가지는 XRP 사용처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자, 어시시빌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시시빌라가 머니 2020 아시아에 참석을 합니다. 날짜는 3월 19일부터 21일에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이 중에 한 패널에 참가를 해서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사가 있죠. 포브스에서 또 낸 악성 기사, 제가 어제도 잠깐 다뤘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읽을 가치조차 없는 기사다. 그랬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몇 분께서 이렇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원문 기사를 이제 커뮤니티에서 퐁퐁이라는 닉을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정리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논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지금부터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배우는 건 정말 좋지만은 저는 다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제 여러 유튜버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연관시키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 기사의 전제는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기다, 자산 가격을 허위로 띄운 후에 팔아치우는 사기 수법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상응해서 5가지 이유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리플은 수십여 개 고객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는 대부분 고객이 아닌 파트너이며, 리플은 심지어 파트너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리플넷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에는 몇백여 개의 고객이 있죠. 예를 들어 빵영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영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내는, 리플사에게 돈을 지급을 하는 고객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만약에 이제 이게 뻥이었으면 고소를 당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수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많은 회사들에서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돈을 절약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엑스커런트의 가격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공짜로 줄까요? 아니겠죠. 설치 비용도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누가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리플사에서는 XRP가 몇 개 팔리는지 항상 공개를 하고 있죠. 다 공개가 되고 있고 그 돈은 바로 생태계 조성에 들어갑니다. XRP 생태계 조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리플사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리플사에서 갖다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사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에서 나오는 돈, 소프트웨어를 파는 돈, 그리고 이제 리플사에 투자된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죠. 이 뒤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은 리플사에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은 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말을 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죠. 그냥 아무한테나 막 퍼주는 게 아니라 각 회사들 중에서 XRP 생태계 확장이나 일정 이상 사용량, 볼륨이 넘어야 보상이 주어진다고 조건이 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또한 제가 마케팅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회사들에서도 진행을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그 사업 확장을 돕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광고 회사만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나가는데 말이죠. 그런 걸로 꼬투리를 잡는다, 그냥 처음부터 욕을 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리플의 유동성은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국가 간 결제에 쓸모가 없다. 이것은 재탕에 재탕을 거듭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를 사용을 할 때 결제 처리 기간이 3초에서 4초가 걸리게 됩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자, XRP 송금 시간에 걸리는 3초에서 5초, 그 안에 생기는 XRP의 변동성,
그리고 7일에서 10일 동안 걸리는 국제 환율의 변동성,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이겠습니까? 정말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지겹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다음 질문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제 송금을 한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코인을 쓴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쳤을 때 제가 세계 1일 송금 규모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당장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를 예를 들어 보겠는데 스위프트 자체 볼륨이 하루에 5조 달러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스위프트 외에 다른 업체들에서 오고 가는 국제 송금을 포함하게 되면은 그 숫자가 훨씬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확신을 가진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1일 송금 규모 시장을 옆에 두고요. XRP 총 발행 숫자가 몇 개죠? 1000억 개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위프트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제 5조 달러 이상의 볼륨을 감당하고 그거를 달러 연동된 1달러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송금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최소 5조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겠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은 그보다 더 많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1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제 송금을 시작한다. 그러면 몇 천억 개, 몇억 개, 막 몇십억 개를 계속해서 이게 말 그대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둘째로 달러 연동이죠. 그래서 이제 달러 연동이 되었다. 그 정도 돈 5조 달러 이상, 그 정도 되는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연동을 시켜줄 만한 회사나 은행이 있는지도 먼저 의심스럽고요. 셋째로 지금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건데요. 미국이 빚만 22조 달러라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고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가치 떨어지면은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고 거기서 오게 되는 손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그걸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코인을 발행하는, 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를 누가 믿어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JPM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 JPM 코인을 믿어주겠습니까? 중앙화된 코인인데요. 은행들조차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어요. 얼마 전에 제미니 거래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장외거래를 통해서 팔려고 했을 때 제미니 거래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자식들 봐라, 내 허락도 없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팔려고 해? 못 팔어 임마 하면서 계좌를 얼려버렸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남의 돈이에요. 중동에서 JP모건을 믿고 사업을 할까요? 일본에서 JP모건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JP모건 믿고 JP모건에서 발행한 코인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앙화된 코인을 쓰게 될 경우에 합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JP모건이 이렇게 그들의 코인을 발표한 후에 다음날 은행 자체가 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JPM 코인 같이 다운된다라고 봐야겠죠. 중앙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전 세계 송금 시장 다 같이 다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전 세계가 사용하기로 동의한 그런 코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 코인을 사용하는데 그 만들어져야 될 플랫폼은 누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개발하는 데서 나오는 비용이라든지 오류가 나왔을 때 이제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근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며 모호한 주장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XRP를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XRP가 상식적으로 증권에 분류된다는 의미이다. 예, 답할 가치가 없죠. 그러면은 비트랑 이더도 증권인데 그러면은 SEC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 되고 또 최근에 SEC에서 토큰이 만약에 네트워크 조성에 사용이 되면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넷째, 리플의 기술력이 스위프트 등 전통 결제 시스템을 능가할 수 있을지 아직 불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이제 답할 가치가 없는 그런 그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길동 씨가 이제 빵양과의 면담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자신들은 리플사의 진보된 기술을 보고 스위프트도 자극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완전 허공에다 삽질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리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오로지 XRP의 가격 상승 뿐이며 XRP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내재 가치가 아닌 투자자들에 의해 인식된 가치이다. 펌프 앤 덤프 사기는 이런 인식된 가치를 활용한다.
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해 수십억 달러를 이동한다라고 해도 XRP의 내재 가치는 증가하지 않는다. 자,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이렇게 도전장을 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면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제가 앞서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월츠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사업이 모두 성공했을 경우에 XRP 가격이 최저 120불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국제 송금을 감당을 해내려면은 XRP 가격이 유동성의 확보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행에서 갖다 써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빵형도 이야기를 했죠. XRP를 판매한 돈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투자자들은 언제나 그것을 분기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XRP가 이렇게 팔려나간 돈은 XRP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쓰여지고, 그 말인 즉슨 XRP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XRP를 판 돈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드린 대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판매 그리고 투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리플사의 초기 투자한 회사들 중에 하나가 구글 벤처, 그리고 CME 벤처, 센텐더 이노벤처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제 리플사가 사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사가 만약에 사기라면은 IMF, 센텐더 뱅크, 그리고 일본의 SBI, 그리고 미국의 국제결제은행, 이 사람들이 리플사를 상대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기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리플사가 사기인지 아닌지는 단번에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리플사의 간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프로필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 경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리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웬만한 암호화폐 사장 수준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몇 푼 먹자고 이런 사기 기획에 가담을 한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기치면 평생을 깜빵에서 썩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었습니다. 좀 많이 길어지긴 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점이 있는데, 제가 어제 포브스에서는 정기적으로 리플사를 까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XRP 관련해서 좋은 소식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에 맞춰서 이렇게 강한 악성 기사를 하나씩 낸다라고 이렇게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 만들었었던 영상 중에 암호화폐 음모론 2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뤘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2008년도에 있었던 테크버블 터졌을 때 모든 기술 관련됐었던 기술주들이 다 바닥을 기고 있었을 때, IT 버블이라 그러죠. 그때 터졌을 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식이 95%까지 떨어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매체, 모든 언론에서 기술주는 쓰레기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아직은 사면 안 된다,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기관들에서는 이제 싹 매집이 들어갔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T주 전부 다 다시 올랐죠. 그래서 그때 몰래 매집을 했던 기관들은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짓이 그것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말을 믿지 않으시고 이 포브스 기자를 믿으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너무 길어졌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애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주식 관련된 앱이 있는데 거기서 XRP 가격 동향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호재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기사는 재탕이었습니다. 2018년 5월 26일에 이미 XRP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암호화폐 가격이 애플에서 제공을 하는 주식 관련 앱에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같이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트윗이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희망회로용 트윗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작년에 저번 불장이죠. 작년이 아니고 저번 불장 때 XRP 가격이 36,000% 이렇게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불장이 와서 똑같은 비율로 상승이 온다 그러면 XRP 가격은
$111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 사람의 트윗을 한번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그런 불정이 오면은 어쩌면은 36,000% 이상의 상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도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법정 통화랑 연관된 연동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죠. 또한 리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정말로 폭발하게 된다면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작년 2018년도에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주최를 했었던 컨센서스 2018이 있었죠. 이제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글렌 허칭스가 SEC의 제이 클레이튼을 인터뷰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2019년에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초청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하원 의원인 워렌 데이비슨입니다. 지금 현재 토큰 분리법을 열심히 밀고 있는 그런 하원 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자,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는 미국 정치인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짤 잠깐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번호판에 XRP가 이렇게 써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XRP 홀더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식적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이 뒤에는 이제 찌라시라고도 볼 수 없는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진짜 몇 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리플 미들러가 있었죠. 이 친구가 새로운 게시물을 남겼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펠링을 틀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 간단한 단어 스펠링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데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생뚱맞게 이제 플랜 B, 플랜 A는 실패했고 플랜 B를 실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친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허공에다 대고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조 곰돌이죠. 원조 곰돌이의 트윗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조 곰돌이의 레딧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9개월 만에 드디어 레딧을 다시 오픈한 곰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코인베이스에서 XRP 상장을 두고 이렇게 장난으로 짤을 만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저 퍼드 같은 경우는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상종할 가치도 없는 기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길어진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 오늘도 수고 많이 했고 이제 말 많이 했으니까 목마르겠다, 물 한 잔 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